안녕하십니까. 문이과 대통합, 미래의 프로 엔잠러를 꿈꾸는 일본어 일본문화학과 22학번 손민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저의 진로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발표 순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 대한 소개와 저의 롤모델,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차에서는 저의 적성 진단검사 결과와 대학교 4년의 목표, 마지막으로는 졸업 후의 계획과 소감을 발표하고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천대학교 일본어 일본문화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지금은 문과 학생이지만 미래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꿈인 손민경이라고 합니다. 제 프로필을 보시면서 제 전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저의 꿈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으신데요.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게 된 계기는 정말로 작고 사소한 이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문과 학생이 그렇듯 저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의 미래의 비전이나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저기 위에 저의 해시태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발표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 PR이나 결과를 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서 이런 것이랑 어울리는 직업이 어디 없을까 하면서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하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다 하면서 어문 계열 학생들에게 코딩을 배울 걸 추천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개발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지? 하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야는 문과 분들도 많이 취직을 하고 또 어떤 여러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형상화해서 결과물로 구현해내고 팀 협업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저 직업 나랑 되게 어울린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현재 롤모델이신 고려대학교 남호성 교수님의 강연 영상을 보고 이거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굳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남호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영문학과를 졸업하신 저와 같은 문과 출신이시지만 수학과 코딩을 독학하셔서 개발자로도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한 가지 있는데 수포자도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물론 인공지능 개발과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분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때 그 말씀을 덕에 좀 문과로서 굉장히 용기를 얻고 나도 전공의 한계를 좀 뛰어넘고 이것저것 배우는 그런 도전하는 태도를 배워야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롤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제가 무언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만 있던 상태에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프레디저 적성 검사라는 걸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프레디저 검사 표가 여기 있는 이 페이지의 프레디저 검사가 바로 제 결과표인데요. 보시다시피 프레디저 검사는 사물, 자료, 사람, 사고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시다시피 도구 활용과 공학적 사고와 관련 있는 사물 부분이 11%,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사고 유형이 각각 44%와 45%로 저는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저와 같이 사람과 사고 유형이 상위 유형인 친구들은 주로 캐스터나 교사, 마케터, 통역과 등과 같은 직업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이 검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최종적으로 꿈꿨던 디지털 마케터라는 직업과 연관이 있게 나와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개발자로서의 역량에 필요한 자료 부분이 너무 낮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적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앞으로 대학 4년간에 어떤 목표를 가지면 좋을지 로드맵 또한 작성해 보았는데요. 왼쪽부터 차례대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쭉 가서 4학년 졸업까지의 계획표를 한번 짜보았습니다. 우선 2학년 1학기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2학년 1학기에 컴퓨터공학과 전공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언어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바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그것입니다. HTML과 CSS는 독학으로 공부하기에도 충분하고 저도 공부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2학년 때 꼭 자바스크립트만은 학교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디지털 마케팅과도 연관이 있는 데이터나 통계에 관련된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2학년 2학기인데요. 2학기 방학에는 프론트엔드 부트캠프에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코딩 부트캠프라는 건 많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딩 지식을 단기간에 집중해서 교육을 해서 개발자들 양성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 계획표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은 벌써 3가지의 언어나 배운 셈이니까 나중에 부트캠프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이후에 컴퓨터에 관한 기초 지식도 한번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3학년 때는요, 코딩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순천대학교에 코딩 동아리가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번 기회에 코딩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와 같은 문과 친구들이 더 쉽게 코딩을 접하고 그리고 저처럼 개발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는 이렇게 함께 모인 저희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SW 개발자 대회에 출전해보고 싶습니다. SW 개발자 대회 같은 경우는 생활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관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막 개발하는 대회인데요. 만약에 학교에 코딩 동아리가 생긴다면은 여러 학과 다양한 친구들이 모인 만큼 이런 다양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다 같이 대회에 출전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요, 시간이 된다면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서 졸업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대학 4년간의 목표 설정이고요. 그러면 1학년인 현재 저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는 첫 번째 노력은 바로 개발일지 작성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자료가 실제 제 개발일지의 일부분을 캡처해서 가지고 온 이미지인데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꿈을 가진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포스타입에서 저의 개발일지, 그날 배운 내용이나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한 개발일지를 꾸준히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어 전공 필수 수업 수강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1학년은 전공 필수 수업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듣고 싶은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해도 되는 편인데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때 공대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서 미리 2학년의 필수 전공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두 번째 노력이었고요. 세 번째 노력은 메모하는 습관인데요. 작은 아이디어나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흥미로운 마케팅 사례가 보이면 꼭 휴대폰 메모장에 아주 짧게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메모장을 켜서 메모를 하고 하는 게 조금 귀찮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나중에는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노력 3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학 생활을 끝마치고 나서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길을 걷고 싶은가에 관해서도 로드맵을 조금 작성해 보았는데요. 우선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일본계 기업의 개발팀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일본계 기업 개발팀이냐면 일본계 기업 개발팀의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회사들보다는 일본과 관련된 어떠한 디자인이나 프로젝트 같은 걸 좀 구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어 전공으로서 일본의 문화나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맡으면 더 즐겁고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개발팀에 입사한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디지털 마케팅 공부를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개발과 디지털 마케팅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개발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디지털 마케팅 공부를 하면은 이해를 하는 데에도 그렇고 조금 현업에 있는 분들께 조언을 구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했고, 또 당연히 공부를 하고 난 뒤에는 디지털 마케터로서도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발자 마케터로 일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마음이 잘 맞는 분들을 모아서 디지털 마케팅 스타트업을 창업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일본어 전공이다 보니까 일본이나 아시아 그런 문화권을 타겟팅으로 한 독창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원대한 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진로 로드맵 발표였는데요. 발표를 끝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실 대학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자기 진로나 적성에 관해서 알아보고 생각할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정말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은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또 생겨서 저의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꼭 참여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